광주의 지역구를 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5명이 광주시장 경선에서 윤장현 전 새정치연합 공동위원장을 지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 지역에서도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윤장현 후보 지지가 개혁 공천이라면서 환영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으로 나서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것 자체가 경선판을 흔드는 월권 행위이며 구태 정치의 반복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내 광주시장 후보들의 반발도 당연히 거센데요. 오늘 광주시장 후보로 뛰고 있는 이용섭 의원 연결해서 직접 입장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민주당 출신 우리 지역 국회의원 5분이 윤장현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지지 선언에 대한 이 의원님 입장부터 먼저 좀 정리해 주시죠. 안철수 대표 측을 배려해서 당을 단합시키겠다 하는 이런 취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우선 국회의원들은 지방선거에 공정한 공천 관리를 해야 할 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심판들이 단체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게 되면 이번 공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저는 이것은 개혁 정치와는 거리가 먼 개입 정치이고 정치적 담합이라고 평가를 받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하나는 광주 시민들의 시장 선택권을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지켜야 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특정 후보의 전략 공천을 추진해서 시민들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이 선언을 보고 우리 이 의원님이 상당히 당혹스러웠을 거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이 5분 모두 이 의원님과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같이 해오신 광주 출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신데 이런 느낌이나 이런 그 분위기를 미리 감지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전혀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고 정치 도의상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측을 못했던 거죠. 네. 물론 미리 저희에게 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네. 지난 3월 23일인가요? 그때 광주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저에게 이번 경선에서는 중립을 유지하기로 국회의원들이 합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중립으로 계속 가는 줄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가 없죠. 당시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것이죠. 네. 당시 아마 중립을 유지했다고 말하는 게 지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던 건가 보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저에게뿐만 아니라 가운데 시장 쪽에도 동일한 똑같이. 얘기를 해서 입장이 따가기 때문에 중립으로 가는 것이고 또 중립으로 가는 것이 공정한 공천 관리를 위해서 의미가 있겠다 그렇게 이해를 한 것이죠. 그러셨군요. 예. 자, 우리가 옆에서 보면 좀 같은 의원으로서 조금 인간적인 어떤 배시감도 좀 느끼고 할 것 같은데 좀 찹하시겠습니다. 저의 이제 새정치에 대한 저의 각오나 결의가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고요. 네. 또 제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나 한편에서는 반성도 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런 그 감성적인 걸 좀 넘어서서 예. 5분이 윤장현 위원장이 새정치민주연합의 통합 정신을 살 수 있는 인물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던데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정치 실현을 위한 인물이 누구인지는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가장 뒤지고 있는 후보를 새정치 실현의 적합 인물이기 때문에 지지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그러면 광주 시민들의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시민들을 어찌 보면 못 오가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 몇 사람이 답안해서 밀어주면 시민들의 뜻과 다르게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생각 이거 이제 버려야 됩니다. 시민들의 뜻을 철저하게 예면한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과연 수도권처럼 새누리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지역일 경우에도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는 후보를 국회의원들이 지지선언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이것은 그야말로 통합신당의 후보면 곧 당선이다 하는 이런 오만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오랫동안 시민운동을 해온 이 윤장현 후보가 새정치연합 후보가 되면 새정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전제가 밑에 깔려 있는데 네. 이런 전제가 현실성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 방금 얘기를 드린 것처럼 누가 더 새정치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계산된 전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어제 뭐 일간지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그분들께서 지지하고 있는 후보는 다른 두 사람의 후보보다도 4분의 1 정도밖에 지지율이 되지 않는데 어찌 이분을 통해서 새정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그게 이제 설득력이 안 와닿는다는 거죠. 구체적인 이유도 없고. 네. 자, 이번에 이 5분의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직접 지지선을 한 것은 매우 전격적이기도 하고 또 파격적이기도 한데요. 왜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지선을 해야 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역시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알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언론을 보면 지도부 개입설, 호남 인물 죽이기, 국회의원들의 이익 챙기기, 여러 가지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저는 두 가지가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는 현재 흔들리고 있는 안철수 대표를 돕기 위해서 지도부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 이것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특히 통합 시에 5대5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5대5 지분 약속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강규를 희생양으로 선택했고 강규 의원들이 여기에 동조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언론 분석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요. 네. 또 하나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주에서 큰 정치적 인물이 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는 분석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본인들의 정치적 입지를 생각해서 편한 후보를 선택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네. 마지막 말씀하신 건 이제 견제 심리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중앙당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없었다. 당사자들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기에는 박혜자 의원의 최교 의원, 그다음에 임내연 시당위원장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부인한다고 해도 중앙당과의 교감설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죠? 중앙당과 전혀 교감이나 동의 없이 5사람의 국회의원이 단체로 특정 후보 지지 선언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제가 어제 그 김한길 안철수 대표와 2시에 당 대표실에서 만났는데 물론 두 대표는 전혀 교감한 바 없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은 밝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이 선언을 특정 후보를 전략 공천하기 위한 수순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생기는데 어떠십니까? 의원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지지선언 후에 강주에서 시민들의 거부감이나 저항이 크지 않았다면 저는 전략 공천을 실행에 옮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강주 시민들을 떠보는 것은 강주 시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강주 시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들께서 아직도 이 정신 못 차린 신당의 지도부의 울분과 분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 공천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순수 이 당헌만 좀 한번 살펴보면 당헌에는 30% 전략 공천은 가능하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 전략 공천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입니다. 실은 그동안 강주시장은 우리 강주 시민들이 뽑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과거 민주당이 임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마저 또 전략 공천한다면 이것은 강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것이고 그야말로 핫바지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어려울 때는 강주는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통합됐다고 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전략 공천 얘기도 못 꺼내면서 강주에서만 전략 공천 운운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보고요. 이거는 우리가 똘똘 뭉쳐서 막아내야 합니다. 네. 자, 지금 막아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일부에서는 전략 공천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 어떤 그 지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이제 의견도 일부 있습니다. 예. 반드시 광주에서 전략 공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근거를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은 시민이 뽑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시장은 시민이 뽑아야지 정당이 뽑아서는 안 됩니다. 물론 이제 본선에서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단다면 전략 공천도 있을 수 있지만 호남에서는 그야말로 통합 신당이 공천하면 그대로 당선이거든요. 본선에서 시민들의
참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경선에서만이라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이걸 통합신당이 그냥 특정인을 시민들의 뜻을 전혀 무시하고 임명해버린다면 이것은 선거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시민들의 선택권이 박탈돼 버리는 것이죠. 네. 자, 전략 공천 문제는 좀 그렇다 치고요. 현재 상황에서 이제 투표가 경선이 치러져서 이루어질 경우에 일부에서는 이번 5분의 국회의원들의 그 지지 선언이 오히려 나머지 기타 후보들에게 경쟁력을 더 높여줬다. 이런 지금 평가도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지금 이런 지지 선언 이후에 경선에 들어간다면 그동안 이 의원님께 보여줬던 지지가 더 올라간다고 보십니까? 타격을 받는다고 보십니까? 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국회의원들의 지지 선언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저에게 플러스된 요인이지만 또 5분의 그 국회의원이 나름대로 또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그쪽 분에게 플러스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국회의원들의 힘이 적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시민들의 힘이나 도도한 시대의 흐름보다 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시민이 승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네. 자, 만약에 전략 공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중대 결심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 인터뷰에서 하셨는데 그 중대 결심은 구체적으로 탈당 또는 무소속 출마까지 다 포함하시는 겁니까?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검토 대상으로 놓고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그렇게까지 가시겠는가? 우리 이 의원님의 평소의 의정의 이 활동의 폭으로 봐서 그렇게 전망하는 분도 있던데 현재 그 어떤 의지가 어떠십니까? 그건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의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은 깊이 하지만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실행에 옮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은 계속해서 도전과 혁신의 연속이었습니다. 제가 지난해 당대표 나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만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예비 경선 다 통과해서 김한길 대표와 끝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도 이제 이것은 그리고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제 개인의 이익에 관한 문제라면 제가 이제 언제든지 양보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들의 선택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제가 시장이 되고 안 되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신당이 민주적으로 가도록 옆에서 강하게 견제하고 시민들의 선택권을 확보해드리는 것이 제 책임이라는 얘기죠. 네. 저에게는 시민들의 자존심을 지켜드려야 될 책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번 사안은 이제 이 지역의 여론을 잘 받들어서 중앙당 지도부 차원에서 무엇인가 이제 입장 정리가 필요할 만큼 상황이 전개돼 버렸습니다. 어떤 식으로 마무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어제 오후 2시에 제가 김한길 안철수 대표와 면담을 가졌는데 제가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더 이상 강주 시민 떠벌여 하지 말고 강주 시민들의 선택권이 확보되고 부정선거 소지를 차단할 수 있는 공천 기준과 방법을 하루빨리 제시해라. 만약 강주 시민들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전략 공천을 단행한다면 내가 정치 생명을 내걸고 강주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걸 이행하는 것이 저는 해결책이라고 보고 지도부도 제 뜻을 깊이 생각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전략 공천과 같은 무리한 수를 두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이용섭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